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반올림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반올림 함수 같은 경우는 블럭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의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숫자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이 제공이 됩니다. 동말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는 반드시 배정도 타입의 숫자를 인가했을 때 출력으로는 가장 가까운 정수값이 출력으로 나오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게 가장 가까운 짝수값을 반환한다고 합니다. 즉 입력값이 두 정수의 중간인 경우, 즉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와 같이 3.5 같은 경우는 3과 4의 중간값이죠. 그런 경우에는 3을 취할 거냐 4를 취할 거냐를 봤을 때 짝수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3.5인 경우에는 4라고 하는 값을 취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스팔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한 숫자형 입력 컨트롤이 하나가 있겠고, 출력으로는 숫자형 인디케이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왜 두 개가 있냐면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함수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동작과 관련돼서 반올림 함수 하나만 호출해 주면 되겠지만, 만약에 관련된 함수를 모른다 그러신 경우에는 이 관련된 함수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직접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같은 경우는 이 동일한 동작을 하는 코드를 구현을 해봤는데요. 우선 숫자를 문자열로 변화를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소수점 자리하고 정수 자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정밀도를 1로 한다는 것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입력 숫자를 문자열로 변화를 하는데 소수점은 첫째 자리까지 표현이 된다. 그리고 패턴일치 함수를 이용을 하고요. 정규식의 왼쪽 대괄호의 마침표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입력 문자열 중에 마침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이전 문자열과 이후 문자열을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이전 문자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수 자리가 되겠고요. 이후 문자열 같은 경우는 소수점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소수점 자리 같은 경우는 이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5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만족하는 경우에 이 참 케이스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정수 자리 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목과 나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에는 짝수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원래 값을 그대로 취하시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나머지 값이 0이 아닌 경우에는 2를 더해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값은 배정도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배정도로 변환해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소수점 자리 값이 5보다 작은 경우는 정수 자리만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반올림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파일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바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숫자형 카테고리 밑에 반올림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입력에서 컨트롤 만들고, 자, 출력에서 인디케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배치를 하겠고요. 자, 이걸 하나 또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 반올림 함수를 모른다 그런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직접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하기 위해서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숫자 문자열 변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서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로 변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불러오시겠고요. 입력으로 숫자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 보면은 입력으로 정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도는 디폴트 값은 6인데 이게 소수점 6자리까지 표현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첫째 자리만 필요하기 때문에 1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문자를 구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자, 패턴일치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마침표를 자, 정규식으로 인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관련된 문자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정규식에는 자, 왼쪽 대괄호에 마침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침표에 해당하는 정규식이 있는지를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침표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이전 문자열과 이후 문자열을 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전 문자열과 이후 문자열을 각각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 줄 겁니다. 그래서 자, 10진수 문자열을 숫자로 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자, 라벨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문자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하나 더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후 문자열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수형 자릿수가 되겠고 아래는 소수점형 자, 소수점형 자리인데 첫 번째 자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 값이 자, 비교 카테고리 함수에 이용을 해서 자, 크거나 같은지 체크할 겁니다. 이 값이 자, 5보다 크거나 같은지 체크할 겁니다. 자, 5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Y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관련된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5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정수 자리 값을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짓 케이스에서는 자, 관련된 값을 자, 연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데이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강제 변환점이 생겼죠. 그래서 자, 와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에 자, 변환해서 자, 배 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주시면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게 되겠고요. 만약에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정수 자리 값이 짝수인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숫자인 카테고리에서 목과 나머지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자, 입력으로 정수값 인가하고요. 이거를 자, 2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2로 나눴을 때 자, 나머지가 0인지를 체크할 겁니다. 자, 비교 카테고리로 가신 다음에 자, 0과 같음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자, 나머지 값이 0과 같은지 체크를 해서 자, 선택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자, 선택 함수의 선택자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0과 같다 그런 경우에는 짝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값을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자, 0이 아닌 경우에는 증가함수를 이용해서 2를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 사이즈를 좀 줄이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 실행을 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자, 0.5를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5를 인가한 경우에는 자, 0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으로 나오는데요. 자, 1인 경우에는 1.5를 해볼까요? 1.5인 경우에는 자, 2로 바뀌는 거죠. 즉 1과 2가 취할 수 있는데 짝수에 해당하는 값을 취한다고 했기 때문에 2가 되는 거고요. 자, 3인 경우는 자, 이렇게 되고 3.5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짝수에 해당하는 값을 취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4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반올림 함수를 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반올림 함수를 모른다 그러신 경우에는
이 아래와 같이 직접 이 관련된 기능을 구현하셔야 되기 때문에 코드의 복잡도가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올림 함수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반올림 함수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손쉽게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